제4화 25년 만에 받은 선생님이라는 호칭.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결혼식 날? 아니에요. 아이를 낳던 날?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48세에 첫 출근을 하던 그날이었어요. 면접 전화를 받은 건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박은지 씨,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면접 가능하신가요? 저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한테는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금요일에 병원 검진 좀 받으러 가려고.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응, 추가 검사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25년 만에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죠. 금요일 아침이 왔어요.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렸죠. 미역국에 생선구이, 반찬 3가지. 어머니, 오늘 제가 병원 가야 해서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빨리 다녀와.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죠. 25년 전 마지막 출근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입어봤어요. 놀랍게도 아직 맞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48세의 제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구두를 찾았어요. 역시 옷장 맨 아래 박스에 있었죠. 25년 동안 신지 않은 검은 구두. 먼지를 닦고 신어봤어요. 처음엔 발이 아팠어요. 그동안 운동화만 신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가방도 꺼냈어요. 결혼 전에 쓰던 그 가방.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죠.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 구두, 가방을 든 제 모습. 25년 전의 박은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는 할 수 있어. 은지야, 뭐해? 병원 안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게 무슨 차림이야? 병원 가는데 왜 정장을 입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이게 검진 후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친구? 무슨 친구?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래, 빨리 다녀와. 저녁 준비해야지.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25년 만에 타는 출근 지하철이었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회사로, 학교로, 약속 장소로.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벅찼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 종합병원이었죠. 로비는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어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아, 코디네이터 지원자시죠? 3층 인사팀으로 가시면 돼요. 3층에 올라가니 대기실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었어요. 대부분 20대, 30대였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나도 자격증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박은지 씨, 제 이름이 불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죠.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앉았어요. 이력서를 보니 경력 공백이 25년이시네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네, 결혼 후 육아와 가정을 돌보느라 경력 단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48세시면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건 예상 못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25년 동안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인내심이 강하다고 자부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왜 하필 병원 코디네이터인가요? 세 번째 질문. 이건 준비한 답이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면서 그런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가정과 일 병행 가능하신가요?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해야 할까?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물을 끼얹었죠. 잘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카페에 들렀어요. 25년 만에 혼자 마시는 커피였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시작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검진 어땠어? 네, 괜찮대요. 친구는 만났고? 네.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화요일 오전 전화가 왔어요. 박은지 씨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매일 나간다고 할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에서 파트타임 일 좀 하려고.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뭐, 일? 응, 병원 코디네이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갑자기 왜?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는 어떡하고? 어머님 아침 챙겨드리고 갈게요. 점심은 준비해 놓고요. 저녁은? 2시에 끝나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에휴, 알아서 해. 근데 집안일 소홀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려. 그게 허락이었어요. 크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허락이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반대만 안 하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건 더 어려웠어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일? 무슨 일? 병원 코디네이터요.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엔 집에 있어요. 누가 허락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연이한테 말씀드렸어요. 도연이가 뭐래? 괜찮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은지가 하고 싶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어떡하고? 아침은? 점심은?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봐. 얼마나 하나 보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화가 나신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 출근 날이 다가왔어요. 일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25년 만에 직장인 박은지가 되는 거예요. 설레고 무섭고 떨렸어요. 월요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거죠. 시어머니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도 미리 만들어뒀어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어요.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세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오늘의 저는 달라 보였어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25년 만에 외치는 이 말.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디가? 병원에 일하러 가요. 그래.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TV를 켜셨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하철에 탔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어딘가로 가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가슴이 벅찼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벌써 북적였어요. 박은지 코디네이터님, 여기에요. 선배 직원이 손을 흔들었어요. 코디네이터님, 그 호칭이 낯설고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밝게 인사했어요. 첫날이시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일단 환자 맞이부터 해볼까요? 선배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환자가 왔어요. 70대 할머니셨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왔어. 정형외과 2층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할머니를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접수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대기실까지 안내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25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선배들과 함께 앉아서요. 은지 씨, 첫날인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은지 씨 좋아하시던데요. 목소리가 편안하대요. 칭찬이었어요. 25년 만에 듣는 직장 동료의 칭찬.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선배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병원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비록 오시간이었지만 저는 일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또 카페에 들렀어요. 이번엔 라떼를 시켰어요. 달콤한 게 먹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해냈어. 첫날을 해냈어.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늦었네. 2시 30분인데요.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뒀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데워 먹어. 기다렸어. 미안했지만 화도 났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데워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데웠어요. 시어머니는 한술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식었네. 맛없어. 그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일하느라 힘들지? 그만둘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근데 집안일이 벌써 엉망이 됐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은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어요. 아침의 떨림, 환자의 감사, 선배의 칭찬, 선생님이라는 호칭.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가방에서 뭔가 꺼냈어요. 첫 출근 기념으로 받은 명찰이었어요. 박은지 코디네이터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25년 만에 받은 명찰.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제 통장에 80만 원이 입금됐어요. 다음 편에서는 그 돈으로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본격적인 압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다음 이야기 제5화 첫 월금 80만 원 그리고 비밀 통장.